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금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이 글로벌 금리 인상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는 영국의 중앙은행이었습니다. 이 0.5%포인트 인상을 하면서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행보를 보였는데요. 이 영국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스위스까지 금리 상향 조정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역시나 금리를 더 올리겠다라는 매파적인 발언을 다시 한번 좀 보여지면서 전일 미국 증시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이 빅테크주 다시금 힘을 내주면서 나스닥 상승 전환을 해줬는데요. 테슬라, 아마존, 알파벳 등 총 상승을 좀 해주면서 상승 전환했던 전일 시장이었습니다. 이랬던 좀 강력했던 미국 증시 덕분에 오늘 우리 장 초반 좀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이 시각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양시장, 지금 시장 상황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장 초반 상승 출발했던 힘이 지금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0.44% 하락하면서 2,582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매도세로 전환했던 개인 투자자였는데 다시금 이렇게 매물을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매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 4거래일째 덜어내는 모습이 확인되면서 1,754억 원의 순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코스닥은 상승세 이어오고 있습니다. 0.09% 상승하면서 877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과 기관 투자자 담아내고 있습니다. 각각 617억 원, 36억 원의 매물을 좀 담아내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 오늘은 좀 덜어냅니다. 556억 원의 순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오늘 우리 양시장 지금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떻게 포트를 꾸리면 좋을지 오늘 저희는 반도체 관련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반도체에 조금 집중해보면서 살펴보고 있었는데 어떤 시점에서 좀 진입하면 좋을지,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저희 표적 종목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인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반등을 줬는데 아직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어제 이제 유럽이 이제 0.5% 금리 인상하고 그다음에 미국도 어제랑 그저께에서 7월 달 금리 인상 기조를 보일 수 있다는 얘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약했는데 원래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IT 섹터들은 빠지거든요. 근데 의외로 어제 미국 시장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다 반등을 줬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어제 미국이 반등은 주긴 줬는데 좀 약해요. 자, 나스닥인데 5위선은 돌파가 안 됐어요. 여기 지금 걸리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혹은 다음 주 미국 시장이 여기를 돌파 안착을 해야지만 미국 시장은 반등이라 할 수 있겠고 지금은 변곡점이라고 봐야죠. 다시 밀릴 수도 있고 근데 밀려도 겁이 안 나는 게 어느 정도 밀리면 만약에 세게 밀린다 뭐 이렇게까지 밀린다 그러면 조정받고 다시 또 올라오게 돼요. 그냥 쭉쭉쭉 떨어지는 게 아니고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조정. 그래서 뭐 시장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이러면서 상승 트렌드를 그리듯이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이 고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조정받아도 또 올라가긴 할 건데 그냥 올라갈 거냐 조정받고 올라갈 거냐 아직 그래서 바닥이 완벽하게 나온 거는 아닙니다. 미국 시장. 다우존스는 미국보다는 좀 더 여유가 있어서 떨어질 폭이 그게 크지가 않아요. 뭐 떨어진다고 해도 별로 겁도 안 나고 그리고 오늘 일본 시장 얘도 마찬가지. 아침에서는 빨간색 나왔는데 지금 다시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 선물이 마이너스로 돼서 그래요. 그러나 얘네들도 떨어지면 어차피 또 올라가는 애들이니까 뭐 걱정할 건 없고 이제 우리나라만 걱정이 되는데 왜냐면 쟤네들 반등 줄 때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먼저 떨어졌으니까 좀 적게 빠지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오늘도 코스피는 마이너스죠. 빨간색으로 위로 들어줘야 되는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약해요. 시장은 약하지만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다우존스와 같이 빠질 폭이 크지가 않다는 게 일단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에서 앞으로 시장이 올라갈 거를 생각을 하고 뭘 사는 게 좋겠느냐 물어본다 그러면 제가 공개방송에 누누이 얘기하지만 IT 부품주. 그러니까 조정을 받을 때는 약합니다. 테마주가 강하고. 근데 어느 정도 조정을 이루어줬고 그러면 조만간에 이제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올 걸 기대를 하고
우리나라 시장도 뭐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61선과 혹은 지금 어제의 저점 자리를 지지를 하고 양봉 나올 걸 기대를 해서 IT 부품주를 계속 저점 매수하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오늘 보니까 IT 부품주들이 좀 강해요. 특히 시스템 반도체가 좀 더 강하고 반도체 장비도 나쁘지가 않고요. 뭐 주성 엔진부터 해서 뭐 레이저 셀 뭐 등등등. 그래서 시장이 반등이 나왔으면 더 강하게 움직였을 텐데 그렇지는 않다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테마주의 흐름이 IT 부품주가 강합니다. 일단 종목을 보게 되면은 레이저 셀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레이저 셀 반도체 장비인데 강해요, 그렇죠? 강하게 움직이고 이것만 강한 게 아니고 뭐 PSK 홀딩스 얘도 지금 강하고 그리고 미래산업 얘도 오늘 강하고 그다음에 테크윙 얘는 전고점 돌파 모양 이쁘네요. 테크윙 그다음에 원익 QNC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장비 이런 쪽에서 지금 돌아다니면서 움직이고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장비 얘도 지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하나마이크론 얘는 거의 역사적인 신고점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안 빠져요. 오늘도 강하죠. 어제 윗골이 생겼는데도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뭐 유니셈, 뭐 시그네틱스 나머지 지금 시스템 반도체들이 좀 더 강하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도 나쁘지 않게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못 움직였던 시스템 반도체주들이 지금 따라서 지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못 갔으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이 반등에 성공을 하면 그러니까 어제 작게 움직인 거 말고요. 완벽한 반등을 다음 주에서 성공하게 되면 본격적인 IT 부품주의 장세가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IT 부품주도 저점 매수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좀 먼저 움직이는 것 같아서 일단 기분은 좋은데 아직 그렇게 초강세의 흐름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쫓아가지 말고요. 계속 저점 매수하면서 IT 부품주를 노리자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시장 소폭의 반등의 흐름은 보였지만 우리 시장의 더 강력한 힘을 위해서는 더 강력한 반등의 힘을 같이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저점 매수의 기회를 좀 확인해 보시면서 특히나 IT 부품주들 조금 더 집중해 보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에 집중하면 좋을지 잠시 후 표적 종목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다가 내 종목에 대한 종목 상담 신청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희 방송 중에 실시간 대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종목 상담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표적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까요? 오늘의 표적 종목은 심텍입니다. 네, 또 어제에 이어서 심텍을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지점을 공략하면 좋을지 어떤 매수가에 좀 진입하시면 좋을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럼 오늘의 심텍은 좀 어떻게 확인하시면 좋을까요? 자, 사실은 뭐 지금 얘는 이제 PCB 관련주 쪽이고요. 원래는 지금 오늘 강한 쪽을 보자면은 SF 반도체에서부터 해왔고 시그네틱스, 테크윙, 그다음에 하나마이크로 이게 다 시스템 반도체가 주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가 지금 제일 강하긴 합니다. 지금 테크윙이 12% 아주 폭등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가 제일 지금 잘 움직이고 제일 강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좀 애매해요. 이제 반도체 장비냐 이제 PCB 쪽이냐 뭐 비등비등은 한데 이 심텍은 바로 이 시스템 반도체를 받쳐주는 그러니까 반도체를 꼽아야 되는데 그 PCB, 그러니까 보드, 판때기 이쪽인데 이게 기사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노란 톡방에도 기사를 올려놨거든요. 대신증권에서 심텍에 대해서 3분기 영업 수지가 흑자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좋은 긍정적인 기사랑 그다음에 내용을 보면은 얘네들은 그러니까 반도체 쪽 향 그 PCB 그러니까 반도체용 PCB 제조를 비중이 80%예요.
그러니까 IT 반도체들이 계속 이게 좋아진다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PCB도 여러 군데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매출이 집중이 되어 있는 이게 기사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기사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그래서 지금 뭐 기사에는 이미 그쪽으로 해서 자율주행 시스템 칩 해갖고 넥스트 칩이 주요 있게 잘 봐야 된다라는 기사와 내용과 함께 그 밑에 반도체용 PCB 제조 심택 이게 이제 2분기까지는 적자가 지속이 됐었지만 이제 3분기서부터는 뭐 흑자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기대할 수 있다. 이제 좋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도 똑같아요. 지금 IT주들이 이제 움직이는데 반도체를 꼽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반도체가 많이 팔리면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만들어 갖고 제조를 하는 데 있어서 뭘 꼽아야 되니까 그 꼽는 PCB 이게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 그 PCB 관련주 쪽은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심택을 계속 어제에 이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은 더 잘 가고 강하게 움직인 쪽은 시스템 반도체다. 그래서 뭐 시스템 반도체도 좋고요. 반도체 장비도 좋고 PCB 관련주들 좋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섞어서 잘 공략하시면 되겠고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표적 종목은 심택입니다. IT 부품주를 좀 저점 매수하실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PCB 종목을 언급해 주신 건데요. 어떤 지점에 진입하면 좋을지, 어떤 지점에 좀 공략하시면 좋을지는 잠시 후 매수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만나본 표적 종목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조일 알미늄 2,850원의 매수가에 만나봤고요. 지난주 화요일엔 원익QNC 26,650원의 매수가에 만나봤습니다. 이 시점에서 1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해주면서 10.5% 달성을 해줬습니다. 수요일에는 유니온 머티리얼 4,550원의 매수가에서 8.2% 수익률 달성을 해줬고요. 저희가 이 오늘의 표적 종목이죠. 지난주부터 심택을 좀 확인해보기 시작했는데 이 지난주 목요일에는 32,000원, 지난주 금요일에는 33,000원의 시점에서 도달하지 못하고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어떤 지점을 공략하면 좋을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월요일에 퍼스텍 4,700원을 만나봤는데 이 지점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좀 상승의 흐름을 이어갔고요. 화요일에는 여행 관련주인 롯데관광개발 12,080원의 매수가에 만나봤는데 아쉽게 수익률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수요일에는 원익QNC 다시 한번 만나봤습니다. 2,700원 이하에서 좀 공략하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어제부터 심택 다시금 집중해보고 있습니다. 32,950원의 매수가에서 1.7% 수익률 달성을 해주면서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841.2% 달성을 해줬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도 심택을 좀 확인해 보고 있었는데요.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그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지점에 공략하면 좋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요. 그에 앞서서 오늘은 또 금요일인 만큼 이번 주 표적 종목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가 한 주 동안 표적 종목을 드렸던 것들을 AS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종목들 그러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적응을 좀 필요하겠지만 뭐 그동안 봤던 분들은 맨날 똑같은 얘기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종목들을 중장기 투자하라 그런 방송이 아닙니다. 대충 일주일, 이주일에만 안 움직이면 종목 매일 주잖아요. 정리하고 또 새로운 거 들어가서 3에서 5%, 그래서 3% 달성되면 절반을 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작년같이 하락장에서 종목을 한 달, 두 달, 석 달, 1년을 가져가니까 마이너스 50%, 60%, 70% 나오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방송입니다. 그냥 종목 안 가면 버리면 돼요. 손절 라인은 3%, 5% 이렇게 잡을 수 있지만 기간으로 대충 일주일, 이주일 만에 안 간다 싶으면 매일 표적 종목 드리니까 만약에 오늘 심택 들어갔는데 안 움직여. 일주일만 안 움직여. 그럼 버리고 그 다음에 또 표적 종목 주는 걸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손실이 10%, 20% 이상 늘어날 일이 없고요. 두 번째, 수익이 나면 먹고 팔면 돼요. 3% 먹고 다 팔아도 됩니다. 근데 절반을 팔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나머지들은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팔고 조금 남겨놓으면 그걸 오징어다리라 그랬죠. 그래서 장이 상승장이나 계속 올라가는 장에서는 그게 정말 큰 수익을 주는데 박스권장이나 하락장에서는 수익을 먼저 챙기는 게 유리합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였고 그래서 금요일만큼은 이제 앞전에서 드렸던 종목들 이거는
어떨 때는 장이 안 좋아서 지금 당장 다 정리하세요라고 얘기할 때가 있고 장이 좋을 때는 괜찮다 얘기할 때가 있는데 자,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퍼스텍부터 가겠습니다. 자, 퍼스텍. 그때 당시 이제 4,700원에서 공략을 하는데 가격이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확 올라갔죠. 그리고 지금은 다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우크라이나 이슈 끝났잖아요. 제가 우크라이나 이슈 확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신규 매수하지 말자 그랬죠.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는 수익이 많이 났을 테지만 4,700원에 일단 가격 미도달된 상태에서 들어가지 마세요. 여기서 왜 들어가요, 이거를? 그래서 우크라이나 실망 매물 다 떨어진 다음에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일단 4,000원 정도까지 보이는데 일단 60에선 지지라인도 있고 일단 매수 가격이 안 들어왔으니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넘어가고. 자, 그다음에 이제 롯데관광개발. 롯데관광개발은 지금 21선 라인에 지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음 주까지도 움직임이 없으면 그럴 때에선 전저점이 깨지면 손절도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서 양봉이 나오고 이렇게 반등을 주게 되면은 그러면 3% 달성은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점이 깨지는 흐름은 아직 아니고 거래도 안 실려 있으니까 아직은 좀 보유가 할 수 있다. 근데 다음 주에서 안 움직이면 교체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원익 QNC인데 이번 주에 드렸던 원익 QNC는 가격이 안 들어왔어요. 근데 되게 잘 가죠? 되게 잘 가죠?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IT 부품들이 넘어가고 있어서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 있는 패턴들을 잘 공략을 하면은 지금은 IT 부품주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조정받고 눌리고 그렇죠? 눌리고 다시 이렇게 움직이고. 근데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지금 심텍이네. 심텍 똑같이 생겼어요.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전고점 돌파를 했고 그다음에 눌리고 있죠. 그럼 얘가 또 이렇게 움직이면 원익 QNC랑 똑같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죠, 여기. 여기를 올라갔다가 누르고 여기 올라갔다가 누르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가죠.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을 심텍만 있는 건 아니니까. 자, 그리고 어제 얘기했던 심텍. 뭐 오늘도 표역 종목 심태를 가지고 나왔는데 어제는 이제 시장이 찌글찌글거리고 어제도 별로였기 때문에 어제 IT 품질 죄다 떨어졌죠. 그래서 무서워서 못 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제 가격이 들어왔어요. 어제 32,950원에 추천해가지고 일전에서도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말고 33,000원에서 32,000원 사이에서 공략을 해보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IT 부품주들 한미반도체부터 얘네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IT 섹터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뭐 레이저셀, 뭐 테크윙 이런 애들이 전고점 돌파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심텍도 일단 양호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급등명중 종목 몇 개 살펴볼 건데요. 자, TSE. 자, 반도체 장비인데 아직도 안 떨어져요. 좀 조정받으면은 다시 추천하고 싶은데 안 떨어지네요. 이게 안 떨어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면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렇게 누름을 받고 이렇게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 팔았을 거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갖고 있으면 24.3% 정도 수익이니까 이미 많이 팔았겠죠. 하나도 안 판 사람들은 없을 거고 그래서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게 조정받으면 다시 사시면 되고 좀 비중을 줄여서 갖고 있다 그러면 옆으로 횡보한 다음에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나머지들도 그냥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일알루미늄. 자, 5월 달에 지금 6월 달이잖아요. 5월 달에 뭐 알루미늄 관련주, 니켈 관련주, 그다음에 리튬 관련주, 히토리 관련주, 그다음에 사료 관련주 이런 것들을 많이 추천했는데 지금은 뭐 하자 그랬어요? 거의 팔고 거의 다 팔아도 돼요. 싹 다 팔든 뭐 다 팔아도 저는 뭐라고 않겠습니다. 싹 다 팔고 다시 조정받을 때 얘네들을 하든가 아니면 지금은 IT 비중을 늘리라 그랬어요. 왜냐면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고 이제 반등을 주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IT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 IT주들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도 강하잖아요. 지금 흐름들이 최근에. 이 흐름들이 이렇게 계속 저쪽 애들이 이렇게 강세를 보여주면 그러면은 테마주보다는 IT 부품주의 순환매가 더 잘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수익 많이 났어요. 조일알루미늄. 그때 당시 2,805원에 추천했던 거니까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세요. 계속 줄였다가 나중에 다시 떨어지면은 그때는 다시 매매로 들어가도 좋습니다. 2,700원대, 2,800원대로 내려오면은 재매수는 괜찮아 보인다라는 얘기. 그래도 23% 수익을 냈던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세노텍. 이 세노텍 하나가 계속 안 움직였다 어제 그냥 확 하고 급등을 했는데 이렇게 급등을 하면
한번 팔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은 10.9% 정도 나왔는데 이걸 팔고 IT로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랑 자 그다음에 또 알루코는 한 번밖에 주진 않았는데 오늘도 강하게 움직였어요. 6월 1일 날 얼마 안 됐죠? 꽤 됐네요. 그래도 23일이네 벌써. 하여튼 6월 달 들어와서 알루코라는 종목을 3,430원에 추천을 하고 나서 오늘 아침에 고가까지 20.4%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저 같으면 싹 다 팝니다. 이 정도 됐으면 충분히 먹었어요. 싹 다 팔고 IT 부품주 들어가는 게 좋다. 물론 혹시나 더 갈지도 모르니까 조금 남겨놓은 건 뭐라고 않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미 시세를 줄 만큼 줬어요. 이만큼 이렇게 지금 저항 라인에 부딪히죠. 부딪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치고 가기보다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이 정도면은 먹을 만큼 먹었다라고 보이는 거고 그리고 원익 QNC 6월 13일 날에 이때는 가격이 들어왔던 자리인데 지금 많이 올라왔죠. 이번 주 드린 거는 가격은 안 들어왔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IT 부품주들이 올라갈 걸 예상을 해서 원익 QNC를 6월 13일 날에 움직이기 올라가기 전에 여기서 추천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익률은 12.8% 정도 나오고 있는데 절반 팔고 절반은 더 갖고 가도 돼요. 왜냐면 수급이 개인들만 열심히 어제까지도 그저께까지도 많이 팔았던 물량들이 많아서 원익 QNC 기관들이 사네요. 이제 외국인들이 팔아먹고 있네. 어쨌든 외국인들이 23만 주 샀다가 어제 11만 주 던졌으니까 아직 물량 다 못 던졌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규 매수는 안 되고 개인들이 이틀 전에 21일 날 이때 수요일 날 32만 주를 던졌기 때문에 이거를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쫓아가면 외국인들이 싹 다 던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쫓아가면 안 돼요. 물량을 팔아줘야 더 올라갑니다. 제가 어디서 이거 가지고 얘기했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량을 팔아줘야지 더 올라간다고. 그래서 물량을 조금씩 팔면서 가세요. 그러면 더 잘 갑니다. 근데 개인들이 자꾸 따라 붙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팔고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따라 붙지 말고 조정받을 때 사야 된다. 그래서 개인들이 손절할 때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데 어쨌든 개인들은 아마 계속 팔라나 따라 들어가나 이 자리는 따라가는 자리는 아닙니다. 이제는 좀 눌리기를 좀 기다려야 되고 비중을 절반 팔았으면 또 절반을 또 팔고 그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렇고 자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심태. 자 어제 추천해드렸을 때에서는 아마 사람들이 안 샀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제 IT주들이 다 시퍼랬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IT 부품주들이 그래도 빨간색이 많이 나오고 있고 테크윙도 10% 넘게 움직이고 뭐 레이저셀, PSK홀딩스, 미래산업 다들 10%씩 움직이고 하나마이크론도 2~3% 강세고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쫓아갈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 지수가 지금 조금씩 이제 여기서 뭐 반등을 줄 것 같기는 한데 뭐 더 이상은 빠지지 않을 거지만 그래도 오늘 음봉이잖아요. 그러면은 IT 부품주들을 쫓아가지 말고 싸게 사면 됩니다. 그래서 33,000원 정도 내려오면은 여기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심태. 어제는 32,950원 드렸는데 아마 대부분 안 샀을 거예요. 무서워서. 막 IT주도 다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사 그러는데 오늘은 그래도 움직이잖아요. IT 부품주들이 3에서 4% 혹은 5%, 6% 움직이는 애들이 꽤 많이 보이니까 오늘은 33,000원 정도로 내려오면 사볼만 하죠. 33,000원 정도에서 저점 매수하시면 이게 이렇게 넘어가면 이게 테크윙이 되는 거예요. 넘어가면. 테크윙 이렇게 넘어가면 테크윙이 되는 거. 한 번 넘어가면 내려오라 그래 잘 안 내려올 수 있어요.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TSE처럼 이렇게 한 번 올라가게 되면 내려와라 내려오면 사줄게 했는데 안 내려오고 계속 이러다가 또 올라가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닥에 있을 때는 저점 매수를 잘 공략을 하시고 그리고 3분기 실적을 지금 좋게 레포트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2분기까지 삼성전자도 그렇고 대부분의 반도체가 적자인 거는 이미 얘기가 나온 겁니다. 2분기까지는 대부분이 다 적자인데 물론 흑자로 돌아서는 애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다 적자인데 3분기부터는 흑자 전환 내지는 뭐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얘기가 3분기부터는 나올 거라는 얘기가 중론이고요. 그리고 이 심택은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심택의 강점은 85%의 높은 메모리 반도체 관련 매출 비중이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비중에 85%의 비중에 PCB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반도체 메모리 이쪽에 대한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IT 섹터들에 대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그래서 앞전에서 강하게 움직였었던 종목을 보면은 넥스트 칩이 자율주행차 시스템 반도체 그쪽 향인데 여기를 돌파하더니 무지하게 올라갔잖아요. 자율주행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가 좋다 그래가지고 그 엔비디아 그 이슈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건 얘 혼자 단독으로 가는 게 아니고 거기를 끼는 같이 조립을 하는 PCB 반도체 기판 이것도 이제 움직일 때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 갔으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당연히 PCB 쪽에서 이슈가 돼서 움직이겠죠. 그래서 아직 돌파되기 전이니까 그래서 밑에 있으니까 얘기해야지 이게 올라간 다음에 넥스트 칩처럼 올라가면 제가 이거 추천하겠어요. 이거 바닥에 있으니까 그래서 테크윙, 원익QNC 그다음에 넥스트 칩처럼 올라가기 전에 좀 사놓고 있는 게 앞으로의 3분기 실적 발표 전에 그러니까 3분기 실적 아직 많이 멀었어요. 이제 가을 넘어가 이제 발표를 하는데 어쨌든 앞으로 계속 IT에 대한 좋은 얘기가 나오면 PCB 관련주는 일단은 심텍을 기본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뭐 PCB 말고 반도체 장비라든지 시스템 반도체들은 많아요. 이것도 많으니까 뭐 나중에 또 차차 심텍 날라가면 이제 더 이상 이거 추천 안 하겠죠. 그럼 그 다음에서는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장비라든지 그런 걸 또 추천하겠죠. 그래서 요거 날아가기 전이라서 계속 얘기하는 거고 어제 안 산 사람들은 오늘 한번 저점 매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심텍 매수가로는 33,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이렇게 IT 관련주들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 잘 확인해 보시면서 최대한 저점 매수 진행하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시장의 흐름부터 이 종목의 움직임까지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함께 하시다가 더 자세한 이야기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미리 입장하셔서 더 자세한 정보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 원하시는 분들은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상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바로 톱텍입니다. 이 톱텍 2차 전지 관련주인데요. 최근까지만 해도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는 바닥을 딛고 올라와 주나 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2% 넘는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는 좀 높은 상황이세요. 13,500원에 10%. 좀 고점에서 물려 계신 상황이셨어서 지금 시점에서 조금 추가 매수를 하실까 평균 단가를 낮춰도 될까 하고 좀 궁금해하신다고 합니다. 네, 전문가님 지금 추가 매수하셔도 괜찮을까요? 자, 일단 노란톡방도 지금 열어놨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노란톡방에서는 상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많이 여기 들어와서 종목들 질문을 물어보시는데 노란톡방 그러니까 카톡방에서 상담 진행하면요. 금감을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방송 폐지돼요. 방송도 폐지되고 벌금도 물기 때문에 이게 법이에요. 근데 막 많은 이상한 데들 많이 유사 뭐 수신행위하는 애들 막 상담하죠. 다 불법입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여기서는 상담은 하진 않지만 무슨 도움을 드리느냐. 일단 공개방송 진행해서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섹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제일 중요한 거. 장이 급락장이 될 것 같다. 작년에 있잖아요. 작년 1월 17일 날 폭락하기 전에 설날 들어가기 전에 2주 전부터 시장 폭락할 거니까 현금화로 했더니 2주 내내 빠지면서 종목도 40% 50% 빠졌어요. 딱 설날 들어가기 전날 반등 나오는데 그거 사지 말고 일단은 설날 끝나고 나서 사자 해갖고 그때서부터 우크라이나 사태 터져가지고 막 그때 막 매매시켰던 그게 기억이 나고 또 6월 2일서부터 시장 폭락할 거라 막 노래 불렀더니 6월 2일서부터 또 종목들이 막 다 폭락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폭락하기 전에 시그널을 드립니다. 막 사이렌을 울려요. 막 제가 물리는 건 아니고 그림을 많이 보여드려요. 막 종목 도망가라고 시장 박살날 거니까. 근데 지금 장에서는 제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지금은
계속 줍줍줍줍 매수해라. 그러니까 시장이 좋으니까 저점 매수해라 이제 하고 있는데 제일 사람들이 대응 못하는 게 시장 폭락할 때 현금화 대응 못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미리 안내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장이 좋은지 안 좋은지 계속 카톡방에서는 노란톡방에서는 얘기해드리니까 들어와서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상담으로 가서 자 토팩 자 추가 매수 질문을 주셨는데요. 13,000원대. 자, 이게 뭐 2차 전지 이슈도 있지만 이게 이제 OLED 장비주로도 이제 들어가서 저는 OLED 장비주도 좀 늦기는 하지만 LG 디스플레이의 차트를 보면은 LG 디스플레이도 이제 바닥을 치는 것 같거든요. 더 이상은 안 빠지는 것 같고 얘네들도 우상향으로 바뀌었으니까 제일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엔비디아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었던 그 PCB, 그러니까 반도체에 들어가는 PCB라든지 반도체 제조에 들어가는 어쨌든 그런 부품, 소재 부품 장비가 먼저 움직일 거고 걔네들이 다 움직이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OLED 장비주도 움직일 텐데 그때 아마 움직일 거여서 좀 시간은 그 나머지 앞에서 얘기했었던 애들보다는 좀 늦겠지만 얘도 우상향으로 다시 갈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연말이나 내년을 본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3분기에서는 반도체들이 다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추가 매수를 해놓고 한 3개월 동안은 그냥 묵혀둔다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올 가을이나 올 겨울 되기 전에 아마 그때쯤 되면 올 한 11월, 12월 달쯤 되면 그때서부터는 얘네들도 좀 강세로 움직여 줄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거 살 거면은 얘기했잖아요. 우상향으로 모양을 바꿔 틀고 있는 애들을 공략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공모를 시켜드리자면 원익 QNC 방향이 어때요? 우상향이죠. 이걸 조정받으면 이게 또 갑니다. 원래 그래요. 주식이라는 거는 방향을 틀어야 돼요. 방향을 틀어야지만 올라가는 겁니다. 방향을 틀었다라는 얘기는 누가 돈 넣고 거기다가 돈을 넣어놨다는 얘기예요. 넣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을 지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 장작을 넣고 불을 지폈기 때문에 이게 온도를 생각하면 돼요. 불을 지폈기 때문에 계속 따뜻해지는데 아직 얘네들은 차가워요. 아직 계속 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여기를 뚫고 이렇게 올라가면 또 따뜻해지니까 좀 시간은 좀 걸리겠다라는 얘기고 뭐 하나마이크론 이런 애들은 이미 불 붙어서 이미 너무너무 세게 움직이는 애들이고 그래서 강하게 움직이는 것과 약하게 움직이는 거는 추세 방향을 보면 됩니다. 근데 아직 얘네 좀 약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두고 근데 전망은 좋고 나중에 올라갈 수는 있는데 지금 당장은 좀 어렵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되기는 됩니다.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좀 고생 좀 하겠지만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주산업이요. 대주산업. 자 매수가격 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얼마요? 2,430원에 네. 10%요. 2,430원에 10%. 네, 자. 오늘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 추가 매수를 더 해야 되나? 추가 매수는 안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사료주들이 한번 움직였다가 다시 소강 상태인데 조정을 받으면 어디까지 빠질지 일단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빠질지. 그리고 지금 IT 섹터가 강세를 보여주게 되면은 차라리 IT로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데 2,400원이면은 뭐 손실이 무지막지하게 크지는 않네요. 일단 전저점은 아직은 살아 있는데 이 전저점. 네. 전저점 살아있는데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요. 그냥 갖고 있는 것만 갖고 있어 보세요. 그래서 아직 네. 사료 이슈가 끝난 것도 아니고 뭐 전 세계 그 물가라든지 뭐 이제 식량 문제라든지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다시 한 번씩 들어주면 2,400원으로 올라와 주면은 그때서는 일단은 팔으세요. 네. 여기서 팔고 왜냐면 지금 어제도 팜스토리라든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움직이는 게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이게 쭉쭉 뻗어야 되거든요. 이슈에 맞춰가지고 막 계속 네. 20% 30% 최근에 인상가 가듯이 이렇게 가야 네. 되는데 이렇게 여기 바닥에서 인상가가 그때 소금 이슈로 해가지고 바닥에서 막 100% 120% 이런 식으로 뻗어 올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 가고 네.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갔다고 쉬거든요, 얘네들이. 신송홀딩스도 그렇고 한탑도 그렇고 다 쉬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쉬면 안 돼요. 이게 뻗어야 되는데 뻗질 않고 이렇게 쉬다 보면은 얘네들이 조정을 다시 이 밑으로 일로 내려와 버리게 되면 대주산업은 올라간 것도 없이 네. 여기서 이 저점이 깨져버리면 여기까지 내려가요. 2,000원까지.
여기 2,000원까지. 2,000원까지 내려가면 지금 자리에서 8% 10% 더 떨어지는데 네. 그 떨어지는 그 시간 동안에서 IT주들이 10%가 더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거꾸로 매매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손절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사료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는지를 확인을 하고 강하게 움직이면은 2,400원 가겠죠. 그때선 빠져나오고 지금은 전저점 자리까지 이때는 지지하는 자리까지 일단 밀려 내려갔다가 반등을 주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보유는 되는데 솔직한 심정에서는 지금 사료주 하지 말고 IT로 하는 게 일단은 좋다. 네. 일단 요 말씀. 그래서 추가 매수는 좀 안 하시고 그냥 다음 주까지 지켜보다가 사료주가 폭등을 하면 그때는 뭐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지금 봐서는 하도 이슈가 많이 됐고 더 이상 그 이슈에 안 먹히고 슬슬 내려가는 것 같으니까 느낌이. 네. 하여튼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잘 반등 나오면 잘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도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TYM이고요. 8,214원에 10%입니다. TYM. 네. 얼마요? 8,274원이요. 8,274원. 8,274원의 비중은요? 네, 10%요. 10%. 이거 최근에 사신 거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꽤 됐어요. 네. 꽤 됐어요? 그럼 수익이 났는데도 안 파셨네? 수익이 났는데 그 성장성을 보고서 오래 가져왔는데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왜 박스권이 좋은지는 제가 정말 많이 얘기했거든요. 4월 달에도 얘기, 5월 달에도 얘기, 6월 달에도 얘기하고 올라갈 때 절반을 팔면은 기분이 좋다 그랬어요. 왜냐면 떨어지면 또 살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도 안 팔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수익 났다가 손실로 바뀌고. 결국은 손실로 바뀌면은 기분 되게 안 좋죠. 떨어지니까.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봐요. 제가 방송에서 계속 지금 박스권장이고 청개구리장이니까 먹을 때에서 절반만 팔면은 기분이 좋아질 건데 괜히 욕심내가지고 말 안 들으니까 이렇게 힘들잖아요. 자, 이거는 일단 농업 관련주 일단 전저점까지 일단 테스트하러 내려가는 건데 지금 손절하기도 좀 늦었어요. 7,500원까지는 기다려 보세요, 그냥. 네. 7,500원까지 기다리셨다가 다시 반등 주면은 매수 가격은 다시 회복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얼마나 억울해요. 수익이 그래도 꽤 났는데 이거 보니까 수익이 20% 났었었는데 하나도 못 먹고 일단은 이게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 줘서 수익으로 바뀌면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받아보세요. 제가 볼 때 8,500원 이상은 갈 것 같기는 한데 뭐 올라가야 올라가는 거지 아직은 계속 조정만 받고 있으니까 물타기는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저쪽 깨지면은 그때는 난리 납니다. 저쪽 깨지면은 잠수 탈 수가 있어요, 밑으로. 그래서 여기 얼마였죠? 아까 전에 여기 7,500원이 지지가 된 상태에서 반등을 기다려보자. 그래서 수익에서 팔 수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 시간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저희와 함께 조금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 종목 상담 원한다라고 한다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심텍 지금 흐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는 33,000원 잡아주셨는데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33,2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 잘 확인해 보시다가 적절한 매수 포인트, 저점 매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양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는 장 초반과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2,498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덜어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과 기관 투자자 담아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IT 반도체 업종을 좀 담아내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367억 원, 117억 원의 매물을 담아내고 있는 상황 확인되고요. 이에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 홀로 덜어냅니다. 372억 원의 순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는 양시장의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과 마찬가지로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는 하락폭이 소폭 늘어난 상황입니다. 0.52% 하락하면서 2,580선 지나가고 있고요. 그래도 코스닥 상승세 지켜주고 있습니다. 0.25% 상승하면서 872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이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1시간 31분이 지난 이 상황, 지금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에 일본 시장이 좀 빠져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빠질만도 하죠. 뭐 쭉쭉쭉 급락할 아직 그런 흐름은 아니니까. 근데 우리나라 오늘 수급을 보면은 개인들이 어제 좀 팔았는데 오늘은 또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수를 보니까 강하질 않죠. 자, 코스피 지수를 보니까 어때요? 뭐 강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저점이 깨진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오늘 반등을 줄 거냐 아직 애매합니다. 일단은 나스닥 선물이 지금 마이너스권 뭐 크진 않은데 약간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어제는 0.02 이렇게 마이너스였는데 오늘은 마이너스 0.18. 그러니까 어제보다는 조금 그래도 뭐 크진 않아요. 장중에 뭐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0.5에서 뭐 1 혹은 뭐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폭락을 하면 우리나라 시장에 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서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라서 종목들을 쫓아갈 필요는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래서 그런가 어제 미국이 금리 인상 이슈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빅테크 기업이 강했듯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똑같이 따라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원래는 이렇게 되면 오늘도 IT가 좀 조정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은근히 강해요 지금. 지수가 이렇게 밀리거나 약세를 보이면은 IT 부품들이 더 빠져야 정상인 건데 안 빠지고 오늘은 반등을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이 다음 주에서 반등을 주거나 우리나라도 빠질 폭이 크지 않으니까 쫓아가지 말고 저점 매수해서 아까도 심택도 쫓아가지 말고 33,000원 정도에서 사보자라고 얘기한 것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미국과 유럽 그다음에 일본 시장은 또 올라갑니다. 우리나라랑 틀려요. 우리나라는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듣는 청개구리 시장이라고 했지만 쟤네들은 조정이 작고 또 급등 나오고 조정이 작고 또 급등 나오는 여태까지 그래 왔고 계속 강세에 있는 시장의 흐름이라서 쟤네들은 뭐 괜찮아요. 쟤네들은 알아서 올라갈 거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찌글찌글 움직일 때에서 저점 매수만 잘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이고 뭐 쫓아갈 필요 없이 IT 부품주들 뭐 저쪽에 급등해 있는 뭐 여러분들 뭐 테크윙 뭐 10% 올라간 거 쫓아갈 건 아니니까 그래서 좀 만만한 것들을 찾아본 다음에 마음에 드는 거 있잖아요. IT 부품주,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PCB 관련주 뭐 이런 애들로 위주로 해가지고 싸게 저점 매수 정도만 진행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양봉이 나올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양봉이 나오는 날은 뭔가 글로벌 시장이 좋으니까 양봉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렇게 양봉이 나오면 그때 좀 강하게 움직일 겁니다. 그때 좀 바닥에서 연속적으로 막 5%가 아니고 막 10%씩 이렇게 강하게 흐름이 나오려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이렇게 2,600을 강하게 뚫고 그러니까 2,650을 강하게 뚫는 이런 이제 강한 흐름으로 바뀌게 되면 그때에서 근데 그 모양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60일선을 달고 올라오면서 지지 라인을 주고 어디서 지지할 거냐가 이제 관건인데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지지하고 날아갈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빼놓고 움직일 거냐 결국은 돌파를 2,650을 하려고 하는 모양으로 저는 봅니다. 일로 떨어지는 모양보다는 그러니까 위쪽으로 돌파하게 되면 그래서 IT를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2,650 돌파하면 그때서부터 2,700 가고 2,750 가고 좀 내려 물론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면 좋겠는데 청개구리장이라서 말을 안 들을 텐데 어쨌든 살살살살 올라가게 되면 지수 움직인다고 이제 IT 부품주들 뉴스들이 많이 나오겠죠. 뭐 반도체가 바닥을 쳤느니 뭐 미국에서도 뭐 인공지능이 뭐 좋다느니 거기에서 지금 계속 뭐 엔비디아 이슈 나오면서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기다 자꾸 납품을 하는데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니 근데 하이닉스에다 납품을 하는 반도체 장비가 얘네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이쪽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애플에서 지금 그 안경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럼 거기에도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고 그 칩도 들어가지만 뭐 플렉서블 내지는 PCB 기판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럼 거기에 납품하는 회사가 어디니 어떠니 그런 얘기들 나중에 나오겠죠. 그럼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종목들이 급등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때 기사 보고 따라 들어가지 말고 그렇게 나올 것 같으니까 미리 바닥에 있는 IT주들을 관심을 갖자라는 얘기를 6월 달서부터 들어오자마자 계속 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상담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무엇보다 금요일 시장인 만큼 보다 차분하게 최대한 저점 매수 진행하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께서 계속 강조해 주신 것처럼 이 IT 관련주들, IT 부품주, 이 반도체 관련주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코스모 화학입니다. 이 코스모 화학 리튬 관련주 어제 좀 흐름이 좋았습니다. 코스모 화학, 코스모 신소재 같이 좀 움직이는 흐름을 좀 보였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매수가가 좋은 상황이셔서 언제 수익 실현을 하셔야 할까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39,0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오늘 하락을 해도 지금 수익권역에 계셔서 좀 어떤 전략 이어가시면 좋을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자, 코스모 화학 여기 제가 예전에 10,000원대에서 추천했다 욕 무질나게 먹었던 종목이거든요. 10,000원에 추천했다고. 물론 딱 한 달 반밖에 욕 안 먹었어요. 한 달 반 동안 안 갔거든요. 2019년도 그때 치킨 종목 해갖고 제가 뽑아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코스모 신소재도 추천했고 코스모 화학도 추천했는데 그때 당시 코스모 화학을 추천한 이유는 다른 애들은 다 올라갔는데 얘만 안 갔더라고요. 그때 후성도 잘 가고 원래 후성도 있잖아요. 왜 후성 추천했냐면 LNF, 에코프로, BM 뭐 등등 그렇게 해갖고 그때 당시 2차 전지 전해질 관련주들을 다 추천했는데 다 잘 갔는데 후성 하나만 안 갔길래 그래서 후성을 추천했더니 그게 나중에서 결국은 갔죠. 그렇게 해서 이제 후성을 추천하게 된 거고 수성이 좋아서 추천한 게 아니에요. 먼저 가는 애들이 너무 많이 갔길래 그럼 당연하죠. 1등 가고 2등 가고 3등 가면 4등 가고 그러면 당연히 5등, 6등 뒤에는 꼴등 애들이 갈 거니까. 그래서 순서대로 그래서 추천했던 거고 그 이후에서 코스모하고 추천했던 이유는 이 코스모하기 바닥에 있을 때 그때만 해라도 진짜 징글징글하고 꼼짝도 안 하고 거래량도 없고 이거 정말 주식인가 아닌가 할 정도로 꼼짝 거래도 없고 뭐 움직이지도 않고 그래갖고 그때 다 치킨 종목으로 그때 추천을 코스모학을 10,000원 이하에서 사면 먹는다고 추천해놨는데 이게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7,000원, 500원대까지 이게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이거 어떡하냐고 뭐 난리 났죠. 난리 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고생하니까 슉 수익 나갖고 팔아먹었는데 그 이후에서 어떻게 됐냐면 야 이렇게 잘 가요. 이렇게 잘 갔고 자 그런 스토리가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자 지금은 그 좀 전에 했던 이 얘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일단은 추세 흐름은 여전히 좀 강한 흐름을 가지고 있고 시장이 급락장이 되지 않고서는 쉽게 죽지도 않습니다. 39,000원대 사셨으면은 이쯤에서 공략을 하신 거니까 지지라인 여기 정도 보고 대응하시면 돼요. 여기 48,000원 좀 깊게 잡으면 47,000원. 47,000원, 48,000원 요 자리 안 깨지면 그냥 잘 갖고 있다가 다시 튀어 오르잖아요. 아직 박스권장이니까 튀어 오르면 6만 원대에서 한번 팔고 절반을 또 내려오면 또 사고 또 6만 원 가면 또 팔고 그러다가 48,000원, 47,000원 깨지면 차익 실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쭉 만약에 빠진다. 뭐 3만 원이나 뭐 2만 원일로 떨어지면 반토막 나면 근데 그렇게 떨어지진 않죠. 이렇게 떨어지면 우리나라 시장이 죽어요. 그래서 시장이 안 죽으니까 여기가 지지가 되고 박스권이 계속 유지가 될 걸로 예상을 한다라는 얘기였고요. 이게 죽으면 우리나라 시장도 죽기 때문에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자리가 지지가 된 상태에서는 6만 원 팔고 또 내려오면 사고 계속 박스권 매매 대응하셨다가 돌파가 되면 그때는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세요. 돌파가 되는 경우랑 또 안 되는 경우랑 또 대응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냥 갖고 있다가 6만 원 정도 일단 목표치 짧은 거 아니고 스윙 대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오늘 금요일인데 오랜만에 IT 부품주가 움직였는데 지수가 좀 강해야 되는데 지수가 약해서 오늘 뻗어가지는 못해요. 하지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거의 조정을 마무리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조정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 다음 주 정도면 이제 조정 마무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조정 마무리된 다음에 반등을 주면 이제 2,600 돌파와 2,650 이전의 고점 자리 거기 돌파를 앞두고 시장이 조금 흐름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IT 주들이 좋을 수 있으니까 계속 IT 부품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오늘 금요일 날 그냥 편안하게 가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이후에도 보다 더 생생한 시장 대응 원한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미리 입장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